안녕하세요. 핑크밴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KB 부동산 주간 보고 2021년 1월 18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경기도 고양지역 강세 여전하며 전국적으로 지난주와 유사한 시장 흐름 유지. 네, 지난주에 일산이 엄청났었죠. 네, 2% 정도나 주간 상승을 했었으니까요. 놀라와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보시면 덕양구 1.66, 일산 농구 1.64. 네, 이 일산, 이 고양 이쪽에 무서운 상승률. 네, 따라올 테면 따라와. 이 정도로 그동안 울분을 한꺼번에 쏟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중간 변동률 보신다라고 하면은 5개 강역시는 지금 점점점 이제 하락 추세, 힘이 좀 딸리는 듯한 느낌이고요. 수도권은 점점점 오히려 그 5개 강역시의 모든 힘을 이렇게 좀 빨아들여서 전부 다 흡수해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좀 들기는 하네요. 이런 게 제가 늘 얘기 드린 것처럼 무섭다고 했잖아요. 스물스물 점점 조금씩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가면요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지는 또 특징이, 이게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뭐든 그런 게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가 0.66, 세종이 0.48, 대전이 0.42, 강원이 0.07, 전남이 0.01. 네, 갓세종의 시간은 이제 저물고 있는 것인가요? 네, 경기가 0.66. 네, 경기 자체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 자체도 사실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긴 합니다. 경기도가 엄청나게 넓고 아파트도 많고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1위를 했다는 거, 네, 놀랐습니다. 네, 서울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네, 전체적으로는 0.39였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중구가 1.07, 동작 0.83, 노원 0.63, 동대문 0.61, 구로 0.54. 네, 그렇다고 하면은 언제나처럼 최근 작년 여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놈들이 서로, 네, 자리를 바꿔가면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만 놓고 볼 때는 새롭게 차트에 진입을 하더니 결국에는 1등까지 차지를 한 이런 무서운 놈이네요. 네, 중국. 근데 동작도 최근에 많이 또 언론에서도 동작구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도 역세권, 네, 하겠다라는 것 관련돼서, 나머지 애들은 이제 꾸준히 차트에 요즘 와서 드러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경기 인천을 본다라고 하면은 고양시 덕양구 1.66, 일산 농구 1.64, 남양주 1.34, 성남 중원구 1.06, 하남 1.02. 네, 전부 다 서울과 좀 가까운 지역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서울 대체적으로 좀 사람들이 서울에서 좀 저렴한 곳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남은 그렇게 싸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지역들을 찾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키높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많이 추세는 떨어졌습니다. 수도권도 그렇고요. 광역시는 더 극하게 많이 떨어졌고요. 0.16이다. 이 정도면은 뭐랄까 좀 안정 추세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5개 광역시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0.34니까요. 꽤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듯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주간 변동률 전세를 보면 세종, 네, 갓세종, 내가 매매 가격은 비록 뺏겼을지라도 아직도 우리 전세 실수요 많이 원해. 세종 와 오려고 하는 사람 수두룩해. 근데 아파트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0.37, 서울 0.32, 인천 0.3.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국의 0.25%를 전부 다 이 경기 서울 서권 전부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닌 듯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전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네, 중구가 1.13, 동대문 0.88, 용산 0.61, 노원 0.52, 구로 0.47. 그렇다라고 하면
용산을 제외하면은 아까 전부 다 매매 가격 전부 다 순위권 차트 있는 놈들이 그대로 여기 순위에 있다. 동작만 좀 빠졌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구는 그렇게 보면은 전세, 매매 전부 다 현재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강자가 되고 있다. 2주 연속 좀 이런 추세인데요. 언제까지 추세가 갈려는지. 중구가 근데 워낙 아파트가 많지는 또 않아서요. 상대적으로 그만큼 또 차트 순위였던 가격 영향력을 좀 더 쉽게 미치는 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경기도, 수원, 권선구 1.2, 장안구 0.7, 성남 분당구 0.69, 고양 덕양구 0.66, 의왕 0.66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곳들의 특징들은 그 근처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세가 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남 분당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번 그 임대차법에 의해서 많은 매물들이 잠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여전히 매수자 많은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1등이 대전입니다. 그 다음이 서울,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볼 때는 대전이 작년 말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더니 서울과 비슷하게 됐다. 서울은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대구는 꾸준히 내려가고 있고요. 울산은 좀 가더니 지금은 점점 추세 좀 떨어졌다. 광주도 그렇고 부산은 많이 꺾였네요. 부산은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워낙 심하게 들어가니까 물론 서울에 비해서는 심하지 않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서울 서권 이외의 지역 중에서는 좀 심하다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과 대전은 여전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되고 있나? 중구 매매 가격이 왜 그러나? 지방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투자 수요들이 다시 서울로 회귀하여서 매매가 강세를 보고 있다. 근데 왜 중구냐고? 집주 근접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신당동, 황학동 일대의 대형 단지들을 위주로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은 평지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곳들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가격 상승을 해서 이렇다. 그런 얘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작구는 아파트 공급 부족, 저금리와 대치 투자 시점은 이건 뻔한 말이고요. 노량진 7구역, 흑석 11구역 재개발로 인한 지역 내 저가 매물 매수 움직임이 꾸준한 편이다. 전세가 상승으로 갭 투자자들의 문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기 일산 동구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매물 잠김 거래량 많지 않지만 젊은 세대들이 영끌 매수로 중소형 평형 매물이 모두 세워진다. 그러니까 일산 동구 같은 여기서 말하는 중소형이라고 하면 20평 이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갭이 상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많이 매매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고양선, GTS A 노선, 체육공원 조성 등의 호재가 많다. 남양주, GTS B 노선, 지하철 8, 4호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 왕숙 신도시 청약, 3기 신도시죠. 네, 타 지역에서 다산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매가 또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신도시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당에 해당 지역 사는 사람들 당해를 먼저 우선을 할 테니 그로 인해서 다산가 같은 곳에서 좀 거주를 하면서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호선 근데 그거는 전세인데. 네, 어때? 네. 9호선 연장 확정 발표 이후 오남읍, 진전읍 일대 단지들 매우 회수되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하네요. 인천 연수구는 보시면 갭 투자 가능해지면서 왜냐면 전세가 많이 올라서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송도동, 연수동 일대 신축 단지들이 강세, 저평가 지역으로 꼽히는 옥년동 일대 단지들도 네. 수인선 8월 개통으로 인해서 현재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세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중구 임대차법 시행 기존 임차인 재계약. 네, 그러다 보니까 3, 5, 6호선 이용 가능한 역세권이기 때문에 꾸준히 전세 수요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동대문구 전월세 물량은 있으나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의외로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철거
돌입한 이문동 개발구역 인근단지 도심 재생 뉴딜 정책 사업지로 선정된 장안동 일대 단지들이 전세가 강세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는. 장안동 쪽에는 뭐 그 중년층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면은 좀 대부분 이제 주택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도시 재생 뉴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관성구 겨울 비수기 및 코로나로 인해 움직임이 줄어 거래는 한산하다. 다만 신분당선 호매실역 구간의 예비 타당성 통과, 호매실동, 금곡동 단지들의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전세가도 동반 상승. 네, 수원권 인근 2만여 세대의 신축 아파트 건설 중. 네, 그러니까 초객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전세 유입이 꾸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수원 장안구는 중소형평은 갭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형은 품귀 상태로 전세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중소형 전세 물건의 4년차분 예상하에 가격을 올려내놓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워낙 갑자기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귀하다, 그래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인천 중구는 수요에 비해서 전세 매물이 귀하다, 보증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 역세권 단지들, 네, 수도권 광역 급행, 그리고 도시철도 7호선 연장, 인천발 KTX 개통, 인천 제2공항철도 추진 등으로 인해서요, 수요자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상승지역 금주 상승률 보면 고양 덕양구, 일산 동구, 남양주, 서울 중구, 성남 중원구, 부산 연제구, 하남, 요런 순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락은 춘천 목포. 네, 목포가 1등이었었는데 춘천이 뒤집었네요. 네, 여기는 네, 연초라서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전세를 봐야겠죠. 전세를 본다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네, 수원 관성구, 서울 중구, 대구 중구, 동대문구, 서울 장안구, 인천 서구, 성남 분당구, 익산, 이런 순으로 현재 상승률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갭 투자를 한다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런 지역 중에서도 그나마 좀 익산, 네, 익산이 좀 눈여겨볼 필요 있지 않나. 뭐 지방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물론 이제 주간이기 때문에 추세까지는 아직은 뭐 결정된 게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긴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매매 증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지루해요. 뭐냐, 서울 보면 전부 다 네, 짙은 주황색입니다. 네, 그렇지 않은 곳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부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부산 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붉은색이었는데 중구, 서구, 동구 이런 데는 그렇지 않죠.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네, 다만 이제 계속 0%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를 좀 주목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네, 주황색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보신 것처럼 매수 심리 지수는 많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많이 이제는 짙은 색에서 하얀색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대구, 네, 대구는 뭐 꾸준하게 네, 위로 갔을 땐 이랬었는데 지금은 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뭐 가장 수성구, 최근엔 달서구 이런 것들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기까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연수구가 좀 색깔이 진한 걸로 가고 그 외의 지역들은 그렇게 색깔이 진하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힘들 듯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꾸준하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떨어지도 않고 그냥 받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뭔가 시간이 지나 보면 올랐네 했는데 뭔가 오르는 게 안 느껴져, 뭐 이런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구, 서구 이런 데들은 별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데를 좀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늘 드립니다. 그럼 동구, 서구 위로만 쭉 따고 하면 네, 보시면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같이 할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좀 안 좋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대전 같은 게 아까도 보신 것처럼 매수 우위 지수가 현재 1등이거든요. 그만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물론 이제 100보다는 많고 한 110 정도니까 엄청 한 150, 140까지 가야지 와! 라는 건데 요 정도면은 사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움직일까? 요 정도? 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보면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색깔이 주황색으로인 것들이 꽤 있죠. 하지만 하얀색인 것들도 있다는 사실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울산. 네, 울산은 최근 들어서 아주 그냥, 네, 짙어요, 짙어. 하지만 작년 말을 끝으로 올해 들어서는 그 색깔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제적으로 정부 한 규제로 인해서 크게 한 방 퍽 맞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는 각종 규제가 있어도 워낙 내성이 생겼어요. 그냥 뭐 잼 몇 개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네, 색깔이 진해요. 네. 전부 다 진합니다. 평택만큼은 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택은 사실 분양 물건도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가격 상승 것도 그렇게까지 심하다라고 할 수 없는데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위로 봐더라도 뭐 이래요. 보신 것처럼 평택.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건 좀 평택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엔 안산 같은 경우도 좀 진해졌다가 규제로 인해서 좀 하고요. 구리, 남양주, 용인 이런 데 전체적으로 다 주황색 빨갛게 짙은 색으로 현재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도를 넘어서 이제 강원도를 보시면 뭐 춘천, 강릉, 원주 이런 곳들을 전부 다 그냥 소소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서 약간 좀 분위기는 반전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좀 풀어줄까 했었는데 안 풀어줬죠 이번에. 네, 풀어준다 그러면 다시 또 치고 나갈 에너지는 축적된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천안, 네, 아산 이런 데 그래서 이번에 규제가 묶이면서 확실히 여파가 이렇게 하얀색 된 거 보면 있었죠. 그래서 아산으로 사람들이 뛰어갔는데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좀 소강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지는 계속 현재 상황은 안 좋고요. 네, 전북 같은 경우는 전체로 보면 전주가 이제 전북의 으뜸인데요. 네, 현재는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오히려 군산, 네, 군산이 계속해서 전주가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군산으로 많이 달려간 것 같은데 아까 보시면 익산이 전세가 현재 제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썼는데 그렇게 볼 때 현재 색깔이 좀 변하고 있다. 익산이 그런 거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는 목포, 순천, 광양, 여수인데 전부 다 그 색깔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네, 경북의 포항은 네, 한동안 이런 지진이라는 거를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다 극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을 듯하네요. 그런데 뭐 이런 경상, 안동, 김천 이런 것들도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남도에서 통합, 창원, 네, 계속 색깔 짙은데 그나마 점점 색깔이 좀 옅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거제, 진주, 김해, 통영 이런 것들에서 요쪽 경상남도 요 도시들은 그래서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못 들어가면 오히려 지금이 고점에 들어간 거 아닐까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